네, 그래서 5점 리커트 척도 만드는 방법의 예인데요.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는데 아이스크림은 아침 식사로 적합하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측정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가운데 있는 보통이다를 없애고 이걸 없애고요.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면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아침 식사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합하다, 매우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5점 척도로 만들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리커트 척도라고 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리커트 척도 만드는 방법요. 자, 그래서 이제 리커트 척도를 만들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이제 설문지를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중에서 리커트 척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설문지가 타당하다라는 걸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문단을 구성을 하는데 자문단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걸 통계를 돌려가지고 해보고 실제로 이제 해보고 타당도를 확보하기도 하고 이미 타당도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존에 있는 설문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뭐 이렇게 자문단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문단은 보통 내가 나한테 딱 맞는 설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제 뭐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기관에서 이용했는 거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굳이 뭐 자문 안 받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있는 그대로 사실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욕구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대상도 어떤가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를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가라든가 학계 전문가로 이 자문단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자문을 요청하는데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회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면 뭐 요즘은 이제 메일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자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이제 이런 자문 요청이 오거든요. 오면은 저도 이제 꼼꼼하게 해서 그런 게 대해서 적절하게 조사 도구가 요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된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자문 해줄 때도 뭡니까? 앞에 있었던 우리가 봤던 어떤 건가요? 기준에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포괄성, 베타성 이게 돼 있는가. 그리고 이 설문지는 간결한가, 사람들이 응답하기 좋은가, 간결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지, 또 객관적인지, 그리고 이 설문지의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리커트 설문지 만들어 놨는 걸 한 번 더 볼까요? 리커트 척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른 거죠. 한번 볼까요? 아까 기숙사 그걸 묻는 질문이었는데 기숙사 폐문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죠. 기숙사 문을 이제 밤 되면은 문을 닫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만족이다, 매우 만족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리커트 척도라고 하죠. 몇 점? 5점 리커트 척도입니다. 그래서 택배 수령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만,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기숙사에서 거주하며 소음이나 방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세탁실 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기도 하고, 샤워실 이용에 대해서 묻죠. 기숙사 신발장 공간이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숙사 이용과 관련해서 이용자가 제안한 불만이나 건의 해결, 편의시설이나 음료수 자판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만족도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그 기숙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하느냐 불만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만족도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욕구조사는 여기에 있죠. 개선사항, 어떤 거, 식사 관련 개선사항. 네. 이 조는 그 당시에 되게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네. 욕구조사 요 설문지는 뒤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각 문항의 중요도나 이해도, 수정 보완이 필요한 문항, 추가해야 할 문항, 이런 것들을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 설문지를 수정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욕구조사 도구를 완성을 하는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단은 예비조사를 먼저 실시를 해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조사 대상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비조사는 10명 내외로 설문지 한 10부 정도 이렇게 해보면 보통 뭐 한 10%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0명 내외, 그리고 예비조사를 통해서 설문지 질을 이제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할 주요 내용은 조사의 목적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있는가, 조사 대상자가. 그러면 이 조사 대상자에게 이렇게 그 예비조사를 한 1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10명이 예비조사 대상자들이 조사 목적을, 우리 만족도 조사와 욕구 조사를 하는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항에 응답하는데 어려움 같은 건 없는가, 그리고 표현이 명확한가, 항목은 적절한가, 응답하는데 어렵거나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은 없는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건 없는가, 그리고 조사 대상자들을 좀 불쾌하게 만드는 문항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응답 편향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조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약간 강요하는 이런 문항들은 없는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조사를 어렵게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사 자체가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과 이런 게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조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예비 조사를 해보고 내가 원하는 바가 반영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응답은 다양한가. 예를 들자면 아까 리커트 촉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리커트 촉도 이거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귀찮으니까 그냥 보통이다 다 그냥 쫙 뭐 줄지어 가지고 이렇게 3번에 쫙 4번에 쫙 이렇게 이제 응답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는 않은가? 그럼 이건 뭡니까? 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설문 시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 뭐 40분, 1시간, 1시간 시험 치는 것만큼이나 힘들게 되면 사실 좀 설문지가 300부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특히나 뭐 장애인 그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설문 시간이 너무 길면 어르신들이 못하겠다 하면서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이 너무 길지는 않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간과한 이슈는 없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슈가 있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진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욕구조사가 제가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제 대구과학대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하려고 했어요. 학생들하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간과한 이슈는 없는가. 그럼 아까 우리 봤던 설문지가 뭐였어요? 어, 홈페이지하고, 예, 홈페이지에 대한 거하고 기숙사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페이지 하면은 어떤 거에 대한 만족이나 욕구를 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앞에 나왔죠. 뭐 속도라든가 그리고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업로드 되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한 이슈인데 또 다른 이 연구자는 욕구조사나 이런 거 하는 조사자는 또 어떻겠어요? 다른 이슈가 있겠죠. 나는 우리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만족도와 욕구 조사를 하고 싶다. 각자의 이슈가 있습니다. 원하는 게. 이런 것들을 혹시 간과된 게 없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 내가 기숙사에 있어 보니까 문을 너무 일찍 닫는다. 기숙사에 문을 너무 일찍 닫는다라든가 아니면은 기상 시간이 너무 빠르다거나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어요? 택배 그게 있었죠. 그럼 우리는 옛날 같으면 이 택배 같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즘 이제 뭐 이런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택배를 제대로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 이게 만족도나 욕구에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빠진 게 없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간과한 이슈가 없는지에 대한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작성하는 방법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직접 작성해 보시는 건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제일 좋고 이제 나중에 우리 중간고사를 이걸로 할 건데 다른 사람이 해놓은 설문지에 이게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설문조사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조사 도구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걸 한번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설문지를 한번 볼게요. 이 설문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설문지예요. 제가 만든 설문지인데 물론 이제 이 설문지도 제가 자문도 받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설문지 있죠. 그죠? 기존에 나와 있던 설문지 타당도와 신뢰도를 다 인정받은 이런 설문지를 좀 제가 인용해 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설문지 잘못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표지가 설문지 표지가 나오죠. 이 표지는 뭐가 되나요? 표지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인사말이 들어있죠. 인사말 속에는 어떤 게요? 이 설문지를 하는 목적, 이 조사를 하는 목적, 그리고 이 조사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나온다 했죠. 조사의 중요성 또요. 조사의 중요성 그리고 응답의 중요성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응답을 꼭 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이거 나오죠. 예. 이 응답을 해주면 다문화 가족 복지 증진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응답은 뭐가 된다?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게 꼭 들어가 있죠. 예. 이거 맞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잘못된 게 혹시 있나요? 예. 날짜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죠.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나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어보신 후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현재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남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거 아예 이제 나이를 물었어요. 몇 살에서 몇 살까지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 나이
자기가 직접 기입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의 자녀는 있습니까? 없다. 있다. 있으면 몇 명?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문제가 있나요? 어떤가요? 현재 당신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혼인 생활 중이다, 별거다, 이혼이다, 이혼 신고 아는 채 동거하고 있다, 혼인 신고 아는 채 동거하고 있다, 이혼 소송 중이다, 사별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당신의 결혼 전 국적은 베트남, 중국 뭐 이렇게 현재 한국 국적 취득했나? 예, 아니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시, 농촌. 이것도 되게 어떤가요? 이 문항 자체가 어떤 것 같아요? 자, 쭉 이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직업 하고 쭉 이렇게 그리고 귀대개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제점 있나요, 없나요? 일단 뭐가 문제인가요? 계속 했잖아요. 그 문항의 배치, 나열, 문항의 배치를 어디에 뭘 해야 될 건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라고. 일단 뭡니까? 신상을 묻는,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거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뒤로 가라고 했죠. 뒤에 배치를 해야 되죠. 문항 배치가 일단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쵸? 그러나요? 찾아내셨죠? 다들? 예. 문항 배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제일 뒤쪽에 가야 됩니다. 가장 뒤쪽에.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에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파트별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지지 집단을 묻는 거예요. 지지 집단을 묻는 건데, 상의할 수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을 주변에 갖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건데, 요 뒤에다가 이제, 개인 정보를, 개인의 뭐 인구사회학적인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1. 당신 나이는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신상에 대한 거를 가장 나중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한 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게 뭐죠? 이건 뭐죠? 모욕적인, 다음은 결혼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당신은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말과 행위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지 해당 번호에 체크해 주세요. 자주 경험한다, 가끔 한다, 어쩌다 경험한다, 거의 경험이 없다, 전혀 경험이 없다. 어떤가요? 이렇게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경험이 없죠. 뭐 점수가 낮을수록 자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리커트 척도라고 합니다. 몇 점? 5점 리커트 척도죠.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다, 자주 경험한다 하면은 1점. 전혀 경험이 없다 하면 5점.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거 점수가 높을수록 자주 경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배치가 배열이 좀 올라갈수록 자주 경험한다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 통계 낼 때 바꿔야 됩니다. 통계 낼 때 이 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코딩 할 때 반대로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뭘 봐야 되나요? 포괄적이냐라는 걸 봐야 되죠. 포괄적인가. 포괄적인가라고 하면 내가 응답자인데 응답자가 응답할 문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볼까요? 다음은 다음에 당신의 결혼적 국적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베트남, 중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어떤가요? 다 들어가죠. 만약에 여기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6번까지 없으면 7번 기타에 나는 뭐 키르기즈스탄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직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직업을 잘 모른다. 그 직업 이름 잘 모르겠다. 기타.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 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 문항을 만들 때도 보기 문항을 만들 때는 여기 특히 이제 당신 종교에 해당하는 번호를 체크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가 아니라 이런 게 뜨네요.
네, 기타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무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무슬림들이 많거든요. 우리 한국에 지금 이 조사 대상자들을 고려해서 이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게요. 통일교를 넣어놨습니다. 왜 통일교를 넣어놨을까요? 통일교로 해서 한국에 결혼하는 국제결혼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기타에 뭐 만약에 300명을 대상으로 했다. 기타가 100명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하는 이 통일교, 우리가 보통 통일교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거든요. 이 통일교를 꼭 넣어주는 이유가 이제 이 조사 대상자들을 고려해서 문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이 종교를 묻는 이 문항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죠?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도요. 자, 만약에 귀대계 월평균 소득 얼마입니까? 50만원 미만. 그럼 50만원은 미만이니까 50만원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배타적 해야 된다고 했죠. 배타적. 1번에 응답을 하면 2번에는 응답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러면 5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그냥 50만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만원 이상이란 말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50만원 미만. 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번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300만원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맞나요? 네, 배타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6번은 뭡니까? 잘 모른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기 집에서 월평균 소득도 모르나고 하지만은 외국인 여성들이 여기는 이제 응답자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떤가요? 외국인 있잖아요. 그러니 외국인 여성이기 때문에 자기 집 전체에 우리 가구에 월평균 소득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면서도 배타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사실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설문지를 구성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잘못된 걸 또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현재 당신의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우 서툰 편이다, 약간 서툰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잘하는 편이다, 매우 능숙하다. 예. 그럼 약간 잘하는 편이 여기도 어때요? 이 설문지도 좀 문제가 있죠. 요 문항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우 서툰 편이다, 약간 서툰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잘하는 편이다 아니라 뭡니까? 뭐 약간 능숙한 편이다라든가 약간 아니면 약간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능숙하다가 잘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고 찾아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때요? 잘못 만들어진 거죠. 5점 리커트 척도인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상이 한국에 오기 전과 현재를 비교할 때 어떤지 체크해달라. 매우 크게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뭐 옛날이랑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크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매우 나빠졌다. 약간 나빠졌다. 비슷하다. 약간 좋아졌다.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관성 있게. 5점 리커트 척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그저 그렇고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렇게 이제 리커트 척도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사말이 표지에 인사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지시글입니다. 다음은 대구과학대학교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하학계에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이런 건 이제 지시글이라고 합니다. 지시글이 또 들어가야 되죠. 지시글을 넣고 모든 설문지는 다 지시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시글 꼭 넣으시고 그리고 기하는 근 3달간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기하는 근 3달간 홈페이지를
얼마나, 자주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5회 미만, 5회 이상, 10회 미만, 10회 이상, 15회 미만, 20회 이상. 자, 이거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예, 자주는 빼야 됩니다. 자주는 빼고. 그러면 일단 베타성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포괄성이 있는지. 나는 내가 3달간, 근 3달간 홈페이지를 몇 번 이용했나? 그럼 나는 한 30번 이용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어디에 해야 되나요? 5번에 표시하면 되죠. 아니면 나는 거의 이용 안 해. 나는 우리 학교 홈페이지 거의 안 들어가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표기할 때가 있나요? 예, 있죠. 1번. 예, 해야 되겠죠. 그리고 10회, 내가 뭐 11회다. 그러면 몇 번에 표기해야 되나요? 3번. 예, 표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포괄적이 되죠. 내가, 어떤 숫자, 몇 번을 이용했든 간에 내가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리고 내가 1번에도 해당되고 2번에도 해당되고 이런 건 아니죠. 딱 잘했죠. 이렇게 미만과 이상이라는 말을 써서 아주 이제 잘했고, 대신에 자주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이용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주라는 말을, 자주라는 말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객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유도하는 이런 이제 느낌이 있어서 안 되겠죠. 또 귀하가 홈페이지에서 주로 찾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장학, 학사, 해외 인턴십, 학교 자체 프로그램, 기타. 예. 자주 찾는 정보가 뭔가 한 군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말고 내가 홈페이지를 찾는 정보는 학습, 내가 전공 과목하고 관련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4번까지 딱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내가 뭡니까? 기타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타에 표기하면서 나는 학습 자료실을 이용한다. 이렇게, 아니면 뭐 채팅을 이용한다. 이런 걸 여기다 썼어요. 근데 막상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100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0장이 기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 설문 문항은, 정말 그동안에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슈를 다 포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사전조사가 필요한 거죠. 보통 우리 학교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왜 방문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 이 문항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 문항에 많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기타가 아니라 이 문항이, 이 문항들 속에 될 수 있으면은 그 내용들을 포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찾는 이유들을 쭉 열거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줘야 된다는 기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문항을 잘못 만든 거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오즘 리커트 척도죠.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자, 아까 말했다시피 뭡니까? 보통이다. 하다 보니까, 뭐고, 이거 왜 이렇게 귀찮은 거 묻지 하고, 보통이다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보통이다를 빼든지, 그렇게 문항을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게 답변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 홈페이지에 대해서 욕구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자, 어떤 걸 이슈로 잡았나요? 보세요. 정보, 홈페이지를 주로 방문하는 이유, 그리고, 간결성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 업로드 속도, 그리고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만족도, 이런 걸 묻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도, 올라오는 이제 정보에 대한 정확도죠. 그리고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홈페이지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찾아 들어가기 힘들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속도, 통신 속도, 홈페이지 정보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었고, 그리고 이제 욕구 조사입니다. 홈페이지에 바라는 점은 뭔가,
이걸 체크해 달라.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귀하의 인적사항에 보세요. 다음은 이게 이제 지시글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별은 남녀, 1학년, 2학년 이렇게 물었어요. 자, 1학년, 2학년만 했는 이유는 이거는 우리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고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한테만 묻는 거기 때문에 1학년, 2학년만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설문지에서 일단 문항의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은 뒤로 와 있죠. 요거는 이제 문항 배열은 잘 된 것 같아요. 그쵸? 또 여러분 혹시 뭐 잘못된 거 찾아낸 거 있으신가요? 그리고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대구학대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와 욕구조사를 설문지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조별로 만든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개 더 볼까요? 시간이 지금 얼마 됐는지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설문지를 지금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쭉 이렇게 그 PPT를 보면서 했는데, 다음 시간은 설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작성하는 방법을 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설문지를 내놓고, 오늘도 이제 설문지를 내놓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 노트를 가져다 놓고 설문지의 그 설문지를 만드는 순서에 따라서 직접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7주차 강의를 요 정도로 하고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PDF 파일하고 요 PPT 파일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거는 리커트 척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리커트 척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리커트 척도를 직접 한번 작성을 해 보기도 하고, 또 설문지 인사말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7주차 수업을 마치기로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